네, 진보당 부대변인 김도연입니다. 오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총 3건입니다. 최상병 특검, 윤석열 정권의 국정쇄신의 시작입니다. 오는 5월 2일 전 해병대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의 한을 풀어줄 기회가 올 수 있을 듯합니다. 지난 3일 패스트트랙을 탄 최상병 특검법이 22대 국회 개원 전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최상병 특검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부터 대통령실까지 사건의 축소, 은폐 의혹이 끊이지 않은 채 이대로는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야권에서뿐만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도 특검 처리에 동의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총선 패배 이후 민심을 제대로 들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입니다. 최상병 특검은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항상 청년이 미래라며 국정 운영에서 청년을 앞세웠던 윤석열 정권이 특검을 받지 못한다면 또 한 번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국정을 쇄신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파업이 사회 재난이라며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겠다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이후 사회 재난 유형이 구체적이지 못해 사각지대가 발생하므로 시행령 개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개정의 방향을 엉뚱한 곳으로 잡았습니다. 파업을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대응을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그 범위도 에너지 공급, 교통 물류 체계, 의료, 청사 관리 시설까지 망라했습니다. 정부의 명백한 노조 탄압입니다. 파업은 노동자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행동으로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정부가 모르지 않을 건데 사회재난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파업을 무력화하려 합니다. 국정쇄신이 필요한 이때 참으로 아나무인입니다. 국민의 삶을 빼앗으려 든다면 윤석열 정부가 심판받을 것이라고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그 결과를 맞닥뜨리고도 여전히 국민의 삶을 외면하겠다면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남은 임기를 함께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진정성 있는 정부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지난 2014년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참사가 10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가족들은 거리로 나와야 하고 국민들은 반복되는 참사에 집단 불안과 우울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전히 참사는 진행 중입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권고한 12개의 이행 조치를 정부는 단 하나밖에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늘 옳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기만에 화가 치밉니다. 지난 정권 탓만 하는 윤석열 정권 또한 여전히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를 비롯해 피해자 사찰 및 조사 방해 행위 추가 조사와 제도 개선부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까지 무엇 하나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국회가 야권이 다수라서 핑계를 대는 것입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국민 안전은 나 몰라라 하면
도대체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내일 오후 행안부와 함께하는 세월호 기억식이 안산에서 진행됩니다. 부디 윤석열 정부가 기억식에 참여하여 가족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책임 있는 행동과 약속을 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